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시진핑 주석이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북한 당국이 20여 분짜리 다큐멘터리 방송을 틀어대고 있습니다. 시진핑 방북 각종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이라이트는 집단 체조를 같이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이 본 집단 체조, 주제는 불패의 사회주의였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절대로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를 바꾸지 않겠다. 정치 사회적으로 일당 독재 전체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도 불패의 사회주의라는 주제에서 뭔가 느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시진핑이 본 그 집단 체조, 저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2000년에 제가 봤습니다. 당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재, 저는 워싱턴 특파원이었고 사상 최초로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의 국무장관, 그 방북을 취재하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대거 미국 기자단이 방북 취재를 했습니다. 저도 일원이었습니다. 능라도 경기장에서 펼쳐진 집단체조,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 김정일과 올브라이트와 국무부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앉았습니다. 김정은이 등 뒤로는 우리를 바라보는 뱀눈을 가진 북한 인민군 장교 복장을 한 경호원들이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 막바지에 이르자 집단체조 총검을 든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무용을 하다가 갑자기 본부석 쪽으로 와 하고 소리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관중석의 카드 섹션으로는 우리를 건드리는 자 이 행성 위에서 살아남을 자리가 없다. 그 집단 체조는 정말 아주 쇼킹한 것이었습니다. 인원이 근 5만에서 10만. 그런데 그 많은 관중들을 하나의 컴퓨터 그래픽처럼,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을 국가라는 기계의 부속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관중들 1인당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칩이 돼서 마치 컴퓨터 그래픽처럼 카드 섹션이 움직였습니다. 고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외신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각자가 보고 느낀 느낀 것을 얘기하면서 shocking, incredible, unbelievable,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모두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한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스탈린도 마오쩌둥도 히틀러도 리비아의 카다피도 지금까지 지구상의 어떤 독재자도 인간을 이렇게 부속품으로 만들어서 컴퓨터 그래픽처럼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오직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가장 악성으로 변형된 공산체제 북한에서만 인민들을 이런 식으로 기계의 부속품처럼 해서 완전히 하나의 집단적인 공포의 창작물을 만들어낸다.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인권 탄압의 예술작품, 북한의 집단체조. 시진핑이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중국이라고 하는 인류의 한민족이 옆에 두고 가야 하는 하나의 숙명, 중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이 6.25 한국전쟁에 참전만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인가. 제가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주의 체제가 한반도 옆에 등장함으로써 얼마나 이 나라의 역사가 숙명적인 시련과 과제를 안게 됐는지 옆에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중공군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약 60만 명이 참전을 해서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자유민주주의 통일 한국 국가가 탄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사에서 보면 바로 이웃을 하고 있는 옆 나라의 자유로운 체제, 자유민주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 바람이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또 한쪽의 폐쇄 체제도 개방과 개혁으로 가게 됩니다. 1988년 88 서울올림픽,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서방 국가들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를 해서 불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1984년 미국의 LA 올림픽에 공산주의 체제 국가들이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8년 만에 양 체제가 모두 참가한 1988년 서울올림픽. 그 서울올림픽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되면서 바로 옆에 있던 폐쇄적인 공산주의 체제에 중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1989년 6월天安문 광장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덩샤오평이 유혈 진압을 했지만 그것은 역시 자유의 바람이 뭔가를 일으킬 수 있다는 하나의 또 다른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1989년 11월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1990년 10월 자유민주 통일 독일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줄줄이 다 무너졌습니다. 루마니아 이 동구권, 그리고 1991년 12월 드디어 소련 공산당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1988년 서울올림픽서부터 3년 만에, 때문에 한민족은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세계사의 대전환에 엄청난 기여를 한 셈입니다. 3년 만에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된 것 때문에 1950년 남북 통일을, 우리가 북진 통일을 이루고 그때 자유민주 통일 한국이 들어섰다면 이 한반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 통일 국가의 바람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갔을 겁니다. 그러면 마오쩌둥 체제가 공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1954년의 대약진운동, 허황된 경제 계획으로 수백만 명을 굶어 죽인 이 대약진 운동도 없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1964년에서 1974년까지 10년간 중국 대륙을 홍위병의 완장의 바람으로 휩쓸어버린 이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문명사적 후퇴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걸렸겠지만 중국의 일당 독재도 서서히 다당 체제로 바뀌었을 것이며, 덩샤오평이 문화 대혁명이 끝난 이후에 1978년에 개혁 개방을 착수했는데,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도 아마도 10년이나 20년 앞당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일찍 자본주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영향으로 중국이란 시장이 훨씬 일찍 열리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양대 시장을 통해서 대규모의 수출 폭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런 국가 주도 경제 개혁이 양대 시장을 통해서 대폭발을 이뤄서 한국은 지금쯤 7,500만 한국 자유민주 통일 한국은 세계 빅5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중공군이 참전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제가 옆에 지적을 해놨습니다만은 네 번째,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저개발 지대가 가로막고 있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북한이란 존재가 없으면 이 뻥 뚫려서 자유의 바람이 중국으로도 가지만 중국 동북 삼성의 대규모 개발을 일으키고,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서 유럽까지 새로운 실크로드, 한반도의 실크로드, 이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과도 연결이 돼서 대규모 동북아 경제권, 중국, 한국, 일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제가 옆에 또 적시를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끔찍한 가장 악성으로 변형된 공산체제, 3대 세습이라고 하는 인류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음지의 기록, 가장 완벽하게 통제된 병영국가, 지금도 인터넷을 쓸 수 없는 거의 비문명 국가, 이런 국가 내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2,500만의 노예 생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2010년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세계는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김정일이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김정일이의 중국 방문을 의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정일은 일종의 범인 도피로 베이징에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를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지칭을 하는 세계의 많은 비판을 완전히 뿌리치면서 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북한을 도와서 북한의 악행을 유지시켜주는 중국.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와의 하노이 회담에서 일개 KO 펀치를 당해서 코너에 몰려있는 김정은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진핑은 1박 이틀 동안 국빈 방문을 단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의 융숭한 대접, 수십만 명이 동원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북중 동맹, 제가 세계사의 불륜이라고 표현한 이 불륜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것을 대내외에 과시를 한 것이죠. 제가 일찍이 분석하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진핑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을 굳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 무슨 북미 협상이 열리더라도, 어떤 미북 협상이 열리더라도 절대로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하는 어떤 카드를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점점 끌 겁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숙명이 한반도 옆에서 사라지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체제를 일당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라 다당 민주사회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숙명도 한반도에게는 하나의 축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